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정 보도하여 유명해진 밥 우드워라는 그런 기자가 경로 레이지라는 책을 써냈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번 인터뷰해가지고 그 내용을 기본 줄거리로 이제 쓴 책인데 지금 이 책에서 이 여러 내용들 중 한국에서 제일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2017년에 이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책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trategic Command in Omaha had carefully reviewed and studied a planned 5027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The U.S. response to 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 이 문장에서 논란거리는 바로 이 80, 이 핵무기라는 이 문제가 누구의 핵무기를 의미하는가 이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2017년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4형 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80기를 사용하여 김정은 정권 교체를 검토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그것은 오역이다. 문장을 다 뜯어봐라.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은 80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공격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검토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몇 번 읽어보았는데 문맥상 미국이 김정은 정권 교체 계획인 5027 작전을 벌였을 때 80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공격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걸 검토했다는 내용이지 미국이 80개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했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 자그마한 북한의 핵무기를 80개 씩이나 떨어뜨린다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인데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80기 사용하라고 했다면 전쟁에서 언제나 인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군사교례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80기라는 이 핵무기는 북한의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만일 북한의 핵무기가 80개 있다고 미국이 결론을 내리고 만약 그중 하나라도 이 한국에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이번 책 전에 나온 존 볼튼의 핵어록과 이번에 나온 밥 우드워드의 책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에서 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마지막 순간에 전쟁을 중지하기로 결심했는지 이것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밥 우드워드 책이 나오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5027 작전 계획 등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4일 월요일 날 청와대 관계자도 2017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 강복절 경축사, 유엔 총회 등 그런 연설들을 연이어 했고 이러한 것이 상황을 반전시켰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을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팩트를 체크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미국에 가서 유엔 총회 연설도 하고 트럼프도 만난 것이 9월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갔다 온 이후인 10월과 11월에 완전히 더 긴장해졌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북한의 최대로 가혹한 유엔 제재 결의까지 나옵니다. 제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최대로 긴장했던 2017년 11월 불현듯 미 국회의 갑작스러운 초청으로 미 하원 청문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때 청문회에 참가보니 미 국회의원들은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북한과 전쟁에서 이 핵무기를 아예 무력화시킬 수도 없으니 의원들은 경고성 차원에서 살짝 북한을 공격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문제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서 일부 사람들은 김정은이 미국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려면 북한의 어느 한 시설을 미국이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여 미국의 우수한 기술을 김정은에 보여주면 김정은이 쫄아서 아마 감히 미국을 타결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러한 경고성 있는 이런 미니 공격에 북한이 놀라서 이걸 전면전으로 생각하고 북한도 전면전으로 나오면 한국이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미국인들에게 설사 김정은을 놀리기 위해서 경고성 차원에서 북한의 직료 시설을 정밀 타격한다고 해도 그것을 경고 사격 정도로 생각할 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북한군은 경고성 공격과 전면 공격을 갈라보고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집단이 아니다. 만일 휴전선 일대에서 장사정포나 혹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관리하는 지휘관이 미국의 이러한 경고성 미니 공격을 전면전이 시작되는 줄 알고 서울을 향해서 반격을 가한다면 이것은 화학고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미국에 말했습니다. 대부분 북한 장교들은 하루에 전기도 몇 시간밖에 공급되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군 복무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2차 대전 때 일본의 가미가제와 같은 그런 총폭탄, 육탄 정신으로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한군은 핵무역 같은 또 이런 핵미사일과 같은 이런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은 했으나 세계에서 가장 몽매한 군대 중에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군사작전을 하려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 미국이 김정은을 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음을 알려줄 것을 경고했습니다. 당시 제가 미 국회 하원 청문회에서 한 발언들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내부자가 바라본 북한 정권이란 주제로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의 힘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을 만나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efore any military action is taken, I think it is necessary to meet Kim Jong-un at least once to understand his thinking and try to convince him that he would be destroyed if he continues his following current direction. 당시 미국의 의원들은 아프리카의 장글 속에 있는 아프리카 반군도 다 흔히 매일 인터넷을 보는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 등을 매일 다루는 북한군의 사단장이나 군단장 같은 고위 장교들이 인터넷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제가 그때 미국에 체류할 때 미국 사람들이 평양의 중심부에 전시한 미 해군 함선 푸에블로 같은 이런 시설도 주민의 피해가 없이 정밀 타격하여 폭파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걸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의 자신감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밥 우드워드의 책에 의하면 2017년 7월 4일 날 김정은이 미국 본토도 타격 가능하다는 ICBM 화성 14형을 처음 발사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이 주한미군이 남북 접경과 맞닿은 동해안에서 김정은이 화성 14형 발사를 지켜본 텐트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여 전술 미사일 시험 사격을 했는데 그 미사일이 299.33km를 정확히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으로서는 김정은이 보라고 한 일인데 김정은 부하들이 김정은에게 정확히 보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김정은을 순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만에 하나 이러한 군사작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우리 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까 봐 이 군사적 방법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북한의
군사적 방법을 제어하고 북한 핵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그런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북핵 문제는 장기성을 띨 수밖에 없고 우리도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김정은은 코로나와 경제난, 자연재해 속에서 북한을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퇴시켜 놓고 또 외부의 지원은 받지 않고 정면 돌파전으로 핵에 의지하여 숨통을 열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대북 제재 유지하여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생명줄은 이어갈 수 있어도 장기적인 발전은 억제받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면서 서서히 김정은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핵 전쟁을 막으려면 핵무기와 미사일 장사정포를 다루고 있는 북한군, 특히 휴전선 일대에 있는 수십만의 북한군에게 은밀히 외부 세계 또 미국의 군사적 위력을 알려주어 그들을 계속 서서히 계몽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한국을 향해 발사하는 명령을 내려도 북한군 장교들과 병사들이 거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북한군을 은밀히 계몽시킬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은 수다합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 이번 밥 우드워드의 책에서도 보았듯 한미동맹도 잘 관리해서 미국이 앞으로도 이 독단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지난 7월 10일 김여정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만 제거하는 문제를 토의하자고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은 이러한 제기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핵 위협 제거 문제를 다 같이 토의하자 이렇게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이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은 배제하고 미국의 위협을 주는 이 ICBM을 몇 개 없애는 방향에서 김정은과 타협하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지나치게 북한만 바라보는 정책을 편다면 미국은 우리의 동의 없이 미국에 대한 북핵 위협만 드러내는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타결하든지 아예 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손을 떼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삼스럽지만 미국에 우리 두 나라는 동맹이란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줘야 미국도 우리 한국과 함께 We go together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지금처럼 멀리 하려 들면 미국도 변화된 한국의 정책에 걸맞는 정책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